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31년차 의학박사 박혜성. 11년차 성우 이상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쁜이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이쁜이 수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언을 좀 얻으려고 글을 올려봐요. 첫 아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랑 잠자리가 괜찮았어요. 그때도 이쁜이 수술 이런 얘기 듣기는 했는데 저랑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둘째 낳고 나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남편도 어째 시들시들하고 모든 게 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덕분에 둘 사이의 싸움도 잦고요. 남편이 술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들었던 이쁜이 수술 생각이 나서 해볼까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쁜이 수술 주로 40, 50대들이 한다는데 전 아직 30대거든요. 이쁜이 수술 지금 해도 좋을까요? 그리고 이쁜이 수술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쁜이 수술하고 부부관계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진짠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쁜이 수술 해보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하고 나서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부부금술이 나아졌는지, 그리고 수술 자체는 부작용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를 낳고 보통 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쁜이 수술 30대 했거든요. 둘째 낳고. 오, 그럼 딱 이때네요? 그렇죠. 네네. 이쁜이 수술은 제가 보기에는 젊었을 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왜요? 써먹을 일이 많잖아. 아, 네. 그러니까 50대쯤 오면 30, 40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오시는 거잖아요. 빨리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32세 개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일단 남편이 바람이 나도 이쁜이 수술, 요식음이었어도 이쁜이 수술, 불감증이어도 이쁜이 수술, 다 이쁜이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무기가 없으니까 모든 여자의 컴플레인 다 이쁜이 수술로 해결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많이 하던 수술이었어요. 재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짱짱한 수술을 하고 싶다. 네. 확실한 효과를 얻고 싶다 했을 때는 그렇군요. 여전히 이쁜이 수술이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다른 때와 비교해서 좀 목소리가 높으신데 그만큼 이 네. 이쁜이 수술이 확실하다는 거죠.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쁜이 수술하고 다른 시술의 가장 큰 차이는 수술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조임 효과, 꽉 조임 효과는 이쁜이 수술이 가장 확실하고 강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를 들어 이제 얼굴이 처졌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필러를 넣을 수도 있고 레이저 시술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이 처지면 이마 위로 절개해서 당기잖아요. 당기는 것이 이쁜이 수술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조금 하는 게 이렇게 실 넣거나 네. 레이저를 리프팅? 하거나 필러를 넣는 게겠죠. 네네네. 좀 이해가 좀 빠르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지 기간 어떻게 됩니까? 이쁜이 수술은 제가 애기 둘 낳고 지금 3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는 거 봐서는 거의 반영구적이죠. 반영구적이요? 네. 근데 원래 의학계에서는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아니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1, 2년에 한 번씩 하러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쁜이 수술을요? 네. 근데 이제 쌍꺼풀 수술처럼 저는 2번 이상이나 3번까지는 절대 안 하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거의 반영구적이고 네. 2번까지 재수술하는 사람은 한 1, 20%. 3번까지 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럼 가성비를 영역을 좀 넘어가면은 가성비는 이쁜이 수술이죠. 한 번 하면 거의 평생 써먹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쁜이 수술이 단점이 뭐냐면 네. 이쁜이 수술 했는데 한 10년, 15년 써먹었는데 폐경이 왔다. 네. 그런데 호르몬약도 안 먹고 오랫동안 섹스리스였다. 그럼 질이 위축이 와요. 좁아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관계할 때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갱년기가 되면 그냥 질이 위축이 오거든요. 원래. 예, 그래서 이쁜이 수술을 오히려 넓혀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폐경기 근처에 이쁜이 수술을 하러 온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의 질 이완 정도, 그다음에 질의 탄력, 그다음에 질건조증, 성관계 횟수 이런 걸 다 따져서 이쁜이 수술을 고려하지 절대 그냥 해주지 않아요. 뭐니 해도 그냥 내원을 먼저 해봐야 된다. 촉진을 좀 해봐야 된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도 있을 텐데. 미국은 2천만 원 정도 해요. 수술비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좀 싸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가 훨씬 더 잘하잖아요. 숙련도가 높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한 1, 2주 정도 이상 넉넉하게 날짜를 잡고 오시는 것을 권해요.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 파트너의 성기 크기를 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가 바뀌었다 그러면 또 다시 교정하러 와야 돼. 우리 옷
고치러 오듯이.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기성복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나? 기성복 하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이게 한 번 해가지고 가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죄송한데 손목이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좀만 줄여주세요라고 해서 와서 해주잖아요. 근데 이쁜이 수술도 그게 너무 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걸 약간 조금 사이즈를 좀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의뢰가 오나요? 했는데 잘 생각보다 탄력이 없어서 잘 안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립골 좀 터주기도 하고. 네. 어떻게 그걸 살짝 넓혀주시나요? 네, 살짝 넓혀줘요. 아, 우리 그래요? 옷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 그래요? 했는데 생각보다 탄력이 없어서 금방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접혀주기도 하고. 그래서 옷 가공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본인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나 파트너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지만 네. 어쨌든 이쁜이 수술은 질을 축소하는 수술이잖아요. 네. 그게 두 사람의 심리적인 치유까지 해주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이 넓어져서 생긴 불만은 좋아지죠. 기대했던 것보다 성감이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했는데 좀 아팠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이 더 건조해졌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건조해졌다라는 말은 6개월에 있으면 또 괜찮아진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맞아요. 나머지 경우는 어떤가요? 어쨌든 여성의 해부학적인 구조나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상담한 다음에 네, 그리고요,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수술한 다음에 본인이 청결도 잘 유지해야 되고 무리한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회복 과정을 꼭 따르셔야 되고. 회복할 때는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선생님은 뭐 그럼 이쁜이 수술하신 다음에 하실 때 야 이것까지 더 하면 좋겠다라고 보통 뭘 권해주세요? 질압이 특별히 낮고 내진했을 때 굉장히 탄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금방 늘어나거든요. 네. 아, 해도? 네, 해도 이제 금방 살이 늘어나 버려요.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케겔 운동 반드시 시키고 네. 그 후에 한 4주나 6주 후에 레이저 반드시 그러니까 질의 탄력이나 그 근육의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레이저를 반드시 같이 하자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쁜이 수술이 단순히 이게 도깨비 방망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꼭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게 뭐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환자마다 이렇게 솔루션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이쁜이 수술 이런 분한테 추천하고 싶다. 어떤 게 있습니까? 출산 후 질위완이 심하거나 질위완으로 남편이 자꾸 쪼이라는 말을 하거나 네. 성생활에 아무 느낌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거나 남편이 얘기하거나 네네네. 뭔가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네. 그다음에 질 내부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제 동시에 요식음이 생기거나 네.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질이 탄력이 줄어든 느낌이 들거나 네. 그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그전 남자에 비해서 이번 남자의 음경이 좀 적은 경우. 네. 하지만 이제 수술은 신중하게 권해야 되고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질이완이 심하지 않거나 폐경이 돼서 질이 너무 건조하거나 그럴 때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폐경이 가장 큰 이벤트인데 네. 폐경 후에 질이 넓어서 이쁜 수술을 했는데 성교통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건조해서? 네.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의사한테 충분히 말을 한 다음에 정확한 진단 받고 그다음에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도 이제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만족하세요? 만족해요. 아, 그래요? 가격 대비 효과적인 수술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약은 약사에게 질 건강은 산부인과 선생님에게 직접 받으셨다고 하니까 왠지 믿음이 갑니다. 저희는 다음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박아주시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